어떤 장난감이라도 교육용 완구가 될 수 있다. 유대인 엄마들은 교육 환경 엄마. 유대인의 엄마들은 교육 엄마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동양의 교육 엄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녀들을 열성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자녀들의 지능지수에 신경을 쓰거나 천재교육 같은 남보다 특별하게 가르치려는 일 따위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의 지적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 환경을 정비하고 그런 적절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난감이다.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장난감 하나를 주더라도 언제나 교육적인 면을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 완구, 즉 학교 공부와 직접 연결되는 장난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찮은 장난감이나 도구일지라도 선택 방법에 따라서는 기발한 지적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장난감은 1살에서 3살까지의 아이들에게 갖가지 감각적인 자극을 주며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장난감을 선택할 때 어린이의 마음과 두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측면을 중시한다.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어떤 장난감을 선택해 왔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확대경, 집짓기 나무. 이것은 모서리가 정확하게 갈라진 반들반들한 것이 좋다. 정삼각형이나 정방형 등 기본적인 형태를 두루 갖춘 것이면 더욱 좋다. 뚜껑을 잠갔다 열 수 있는 장난감 통, 회중전등 같은 라이트, 단순한 리듬의 악기로 벨, 트라이앵글, 탬버린, 드럼, 심벌즈, 실로폰 같은 것, 분해할 수 있는 것, 소꿉놀이용 모자로 어린이가 각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세트로 되어 있는 모자, 큰 자석, 숫자 맞추기 퍼즐판, 완성품이 아닌 장난감 집, 농장놀이용 장난감으로 동물 같은 것. 3살이 지나면 흉내낼 수 있는 장난감을 준다. 3살부터 6살까지의 어린이에게는 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자극을 주는 장난감보다는 지적 자극을 주는 장난감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장난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집짓기 나무. 공간이 허락하는 한 큰 것을 사준다. 어른 흉내를 내는 장난감. 유대인은 어른을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종류의 장난감을 중시하는데 병원놀이, 은행놀이, 살림살이, 목수도구, 원예놀이 등이 있는데 위험하지만 않다면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른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다 버리는 것을 준다. 그림과 조각도구, 가령 크레용이나 핑거페인트, 색연필, 분필, 칠판, 찰흙, 색종이 등이다. 악기,
플레이어나 드럼 등 3살 이하 때 가지고 놀던 것도 좋다. 연극용 소도구, 마스크나 의상, 가발, 화장품 같은 것들이다. 손가락으로 하는 놀이, 주사위나 퍼즐, 도미노 게임, 간단한 보드 게임 같은 것들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장난감, 가령 아기 인형이나 동물 인형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것들을 모두 다 사준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구해줄 때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않고 전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장난감의 종류를 바꾸는 배려도 하고 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얘기를 들려준다. 얘기를 들려주면 편안하게 잠든다. 유대인 엄마들의 하루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녀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 곁에서 잠들 때까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간이다. 어린이들이 낮에 잘못을 저질러서 꾸중을 했더라도 또 저녁 식사 시간 때 버릇이 나쁘다고 엄한 주의를 주었더라도 일단 침대에 들게 되면 가능한 한 다정하게 토닥거려 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덮고 있는 이불 위에 손을 얹고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이고 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안도감을 심어준다. 이것은 어린이가 잠들 때까지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근심할까 봐서이다. 이처럼 자녀들의 하루 일과 중 그 마무리를 같이 하고 내일도 평온할 것을 빌어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관이다. 보통 아이가 깊이 잠들 때까지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엄마들은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한다. 이는 유대인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지적 교육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 구약 성서 중에서 골라낸다. 그러나 성서에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를 해서 얘기해 주어야 한다. 엄마들이 들려주는 성서 이야기는 작가를 낳는 계기가 된다. 엄마들이 들려주는 성서 이야기 중 영웅담에 대한 흥분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과 작가를 배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유대인 중 영웅 나폴레옹을 찬미한 것이 동기가 되어 걸작을 쓰게 된 시인 하이네를 비롯하여 프란츠 카프카, 토머스 만 등 상상력을 구사하는 타입의 인물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토머스 만은 성서의 단 몇 구절에서 테마를 얻어서 장편 소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듯 엄마들이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 특히 텔레비전에 매혹되어 잠을 자려 하지 않는 어린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뿐 아니라 책을 통하여 엄마와 어린이가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붙여주면 성장한 후에도 모자나 모녀가 만나는 시간이 적더라도
긴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관계의 기반이 침대 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싹트는 것이다. 제2장 정을 기른다.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아 준다. 껴안아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 표현. 자녀를 기르면서 이따금 벌을 주는 엄마의 행위는 어린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줄 때에도 반드시 애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을 주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 벌은 어버이의 권위에 의존해서 어린 자식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살려나가지 못하고 위축되고 말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벌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 주라는 유대인의 옛 격언은 벌은 반드시 애정을 수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사실 유대인은 도구 같은 것을 써서 어린 자녀를 때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오직 손으로만, 그것도 머리는 피해서 때린다. 한편 유대인에게 있어 껴안는 행위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스라엘에는 농업 생산을 축으로 삼고 있는 키부츠라는 공동 생활체가 있다.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 국가 탄생에 크게 기여했으며 동양의 젊은이들 중에는 키부츠를 견학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다녀간 사람들도 많다. 키부츠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육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가 어린이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메타페레트라고 불리는 잘 훈련된 육아 전문 여성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부모가 있는 자기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협동 생활을 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후 4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보낸다. 너무 어려서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이때 볼 수 있는 광경은 제일 먼저 엄마가 자녀를 포근하게 껴안는 모습이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자녀를 껴안은 채 그 아이가 기거하는 방으로 가서 다른 손으로 서랍을 열고는 옷가지와 기저귀 등을 챙긴다. 이런 광경은 키부츠뿐 아니라 유치원 등으로 아이를 마중 나가는 유대인 어머니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프로이드의 전기를 보면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껴안고 꼬마 무한인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꼬마 무한인은 그의 별명이다. 이처럼 오른손으로는 때리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주는 것은 유대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길들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가정에서는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도 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한쪽 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어른들이 쓰는 물건과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 미용실에는 어른이 된 후에 보내라. 내게는 13살과
8살 된 딸이 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여자답게 제법 멋을 내는데 민감하다. 그 애는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헤어스타일을 눈여겨보아서 그런지 이따금 엄마, 나도 미장원에 데리고 가줘요. 깨끗하게 머리 손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조르곤 한다. 그러나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네가 큰 다음에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미용실이고 어디고 마음대로 가. 지금은 안 돼. 그러고는 딸의 머리 손질을 직접 해준다. 큰 딸의 와는 가끔 미용실에 함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커트만 하게 하고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작은 딸에게 한 말과 같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어른들과 달리 어른과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 구약 성서에 부모는 자녀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과 장남의 특권을 빼앗는 것 이외에는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어린 자녀들을 어른의 세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놓기 위해서다. 딸들이 내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며 루즈를 발라보고 싶다면서 이따금 떼를 쓰는 일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정도 정장을 할 수 있는 축제 때만은 딸들에게도 화장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만 그날 이외에는 화장품에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부모 자식 간의 경계선이 없으면 그 관계는 허물어진다. 요즘은 어디서나 어린이용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면 어른들의 패션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어린이 옷이 아주 많다. 게다가 어린이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머니들도 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래도 되는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새로운 부모-자식 관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느 시대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어린이답게 행동하지 않고 어른들을 흉내낼 때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어른을 존경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즉, 아이들은 작은 어른이 아니라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평소 가르치지 않는다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다. 평생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 마음껏 놀게 하라. 죽어도 자식 신세 질 생각은 하지 마라. 한국과 일본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고 닥달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시간마저 뺏어버린다. 나에게는 부모들의 그런 행동이 마치 자녀들이 인류대학, 인류회사에 들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자신들의 노후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양인과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의 차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시키느냐 하는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우리 유대인의 경우 자녀는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자녀일 뿐이다. 부모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늙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긴 안목에서 생각한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이고 자식 역시 평생 자식이므로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집의 경우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전에 이 과수원을 아들에게 분할하여 형식적으로는 상속을 해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아버지 자신의 손으로 과수원을 운영했으며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므로 과수원이 아들, 즉 나의 아버지에게 넘겨진 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다. 이처럼 유대인은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나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거나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을 짧은 시간 내에 끝내는 것 같다. 동양인과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놀 때는 마음껏 놀게 하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놀 수 있는 시기에는 마음껏 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놀 기회를 뺏어버리면 배움의 길에 들어섰을 때 놀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정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공부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절대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학문은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동양의 어머니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가 중요하므로 그때까지만 가르치면 된다. 그 후는 그다지 학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공부에 열중하도록 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여보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에서 일찍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놀게 하라.